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4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면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어제 하루도 제주 지역 확진자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1명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392명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 238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확진 판정 후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오전 기준으로는 22명이었는데 통상 병상 배정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 16명은 오늘 중 입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도 158명에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25, 26, 27일 이렇게 3일 동안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상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렇게 확산세가 확 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달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달 중순을 기해서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게 되고요. 18일에는 200명대로 진입하게 되고 곧바로 닷새 뒤인 22일에는 300명대로 접어듭니다. 잠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고 일일 20명대 추가되던 시기보다는 며칠 새 증가폭은 다소 꺾인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프로 봐도 확실히 좀 확 내려간 느낌이 있긴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성탄절 연휴에 이렇게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관련해서 오늘 코로나 브리핑 때 질의도 나왔었습니다. 네. 검사 진단 건수가 줄어드니까 확진자 수가 주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였는데요. 네. 사실 이 관련해서 제주도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검체 건수를 성탄절 전후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줄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건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네, 오히려 거리두기를 강화한 뒤에 확진자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설명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볼 때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가지고 그로부터 지금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요. 아마 그것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학원발 또 여러 가지 연결되어서 학생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염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해서의 전파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지금 또 하나의 결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노력의 결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0시를 기준으로 오후 5시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늘지 않았잖아요. 긍정적인 소식이죠.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어두운 전망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내달 둘째 주에 접어들면 제주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330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 건데요. 정부 출연기관 중에 하나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본인들의 예측 리포트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수치를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를 봤을 때 24일을 기준으로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이분들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또 이 연구소의 모델에 적용하면 2주 뒤인 내달 둘째 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제주는 330명에 이를 것이란 건데요. 최근 제주의 전파 속도가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급격히 빨랐다. 이 정도로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틀 동안 좀 확산세가 꺾였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다라는 좀 대목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한라사우나 사례처럼 봐도 연쇄 감염 사례가 단 한 곳만 나오더라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성탄절 이후에도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들 보면 아동복지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들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점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우선 홍익 아동복지센터부터 보면요.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24일에 첫 확진 사례가 나왔고 이후에 15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제주도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확진자가 13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제주시 북총리에 있는 동백주간보호센터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시설 특성상 연쇄 감염으로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확진이 되거나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돌봄과 치료가 병행돼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 환자보다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방금 이면희 기자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보다 세밀한 대책도 필요한데 돈의 병상 마련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네, 이 부분도 우려가 많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도내 세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304곳의 병상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네. 이 중 70% 남짓이 현재 벌써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확산세대로라면 병상 부족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제주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무증상 환자의 경우 이곳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표 병상은 300병상입니다.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국세공무원 교육원이 1호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될 예정인데 모레부터 가동됩니다. 이곳은 200병상 규모고요. 조만간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도 활용해서 100병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센터가 개소되면 코로나19 협력병원인 제주대병원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부디 좀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리 더 꺾였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